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19년 12월 1일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일요일 저녁입니다. 네. 마침 보니까 저하고 김영광 실장이 한번 최근에 그야말로 격동의 순간을 한번 짚어봤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도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라졌습니다. 정말요? 문재인 대통령이 사라졌습니다. 와. 우리 11월 19일이던가요? 지난달 11월 19일 문재인 대통령 그야말로 희대 뭐랄까 우스꽝스러운 쇼쇼쇼 국민과의 대화 한 이후에는 문재인 대통령 보니까 11월 25, 26, 27일 2박 3일 동안 부산에서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있었고요. 어떤 메시지도 없습니다. 지금 19일부터 하면 20, 21, 22, 23, 24 딱 5일 닷새간의 저 텀도 있었는데 네네. 그 닷새도 뭐 메시지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25, 26, 27 그거는 뭐 아세안 사람들 다 정상들 네. 떠드는 건데 거기에서도 뭐 어떤 메시지를 던졌는지에 대해서 국민들 그 시각 없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이 지금 민정수석실의 정치 공작이 드러난 상황에서도 네. 29일 날 또 연가를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가 반가까지 챙겨 드시는 분인데 챙겨 드시는 건 아니고 챙기는 거지. 챙기는. 자, 그러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11월 19일 국민과의 대화 이후에 있었던 굵직굵직한 사건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 대한민국 정부는 드디어 지소미아 파기를 갖다가 철회했죠. 철회에 대해서도 메시지 관리가 전혀 없는 전혀 거죠.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난리치고 그 난리를 쳐놓고 아니 징글징글. 저 이순신 장군과 12척의 배를 이야기한 게 바로 넉 달 전인데 그 징글징글했던 거 아무런 메시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있었던 것이 한 아세안 빼고 이제 11월 며칠인가요? 근데 북한에서 또 보면 대구경 방사포를 보란 듯이 11월 23일 날 발사해놓고 발표는 25일 날 했죠. 저 한아세안 회의 시작하는 날 그 축하 대통령이 메시지 낼 지도 않았어. 축포를 보냈죠. 아무 얘기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보면 제1야당의 대표인 황교안 대표가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을 하면서 그 수하 비서관 애들 시켜가지고 방패라고 예. 천막 철거하라고 협박하고. 그게 메시지였나요? 그리고 그 대통령의 메시지.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더 큰 일이 벌어졌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정치 공작 사태가 있었고 거기에 보면 알고 봤더니 조국이 민정수석이 아니라 사실상 민정수석은 백원우였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일들, 예를 들어 유재수 감찰 중단이라든가 무마죠. 그다음에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정치 공작이라든가 이 수많은 사건이 터지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우리 세간에 우리 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없습니다. 와, 청와대 들어가봐도 메시지 나온 것도 없고. 이 청와대 그 참모들 네. 이제 비서실이 하는 가장 중요한 게 네. 메시지와 일정 관리입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메시지를 전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지소미아를 그 우여곡절 끝에 네네. 연장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내년 말까지 네. 11월 22일까지. 네. 이게 그것도 지소미아 폐기 통보도 그야말로 우여곡절 끝에 네. 그날 오전에 네. 저 미국 사람들 다 스티브 비건까지 와서 네.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때 분위기도 저녁까지 오후까지도 지소미아 연장하는 걸로 돼 있다. 갑자기 거기 김현종과 네. 저 대통령이 그냥 해가지고 네. 엎었다가 네. 또 쉬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게 여기서 토론이 있어야 됩니다. 대통령도 네. 내가 그렇게 생각할 때는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었고 네. 그거는 하나 1, 2, 3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내가 이거 깰라고 그랬는데 보니까 우리 동맹 미국과의 이런 문제가 있고 뭐가 있고 네. 제일 출발점이 되는 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네.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결해 보겠습니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도 사라졌지만 그러니 대통령의 메시지도 사라지고 네. 남는 거는 유시민이의 교활한 말만 남은 거예요. 한 국가라는 게 정부의 연속성, 우리가 흔히 하는 게 그거잖아요. 네. 정부의 연속성이 있으려면 이 5년의 문재인 정부의 일관성과 로직이 쭉 흘러가야 되는 거. 아니 이게 미친년 널뛰듯 하듯이 했다가 안 했다가 그리고 접었으면 대통령이 그날 고심에 차서라도 다음 달 아침에는
얘기해야 되는 거죠. 기자들한테 얘기하든 네. 뭐 참모들한테 불러놓고 무슨 긴급 회의를 해야지. 나라의 동맹에 관한 가장 중요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갈팡질팡 네. 뭐 여장수 마음대로 왔다 갔다 했는데 네. 자기 입장을 얘기해야 앞으로 갈 방향이 보이고 국민들, 기업들이 대통령은 어떻게 할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 유고 상황, 부재 상황인 거죠. 부재 상황이고 이건 한마디로 우리 기업으로 이야기하면 배임입니다. 배임이죠. 왜냐하니까 우리 유권자들, 우리 국민은 어쨌든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뽑아서 권력을 권한을 위임했다면은 어떤 사태가 터질 때마다 보고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아니, 보고해야죠. 그리고 지침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국민들에게 보고하고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없다면 딱 떨어지는 배임이죠. 그래요. 근데 진짜 열 하루 동안 보니까 저희가 하도 신기해서 요즘 보니까 하도 맨날 김기현 이야기하고 백원우 이야기하고 조국이 딱 같이 이제 백원으로 바뀌어갖고 하도 궁금해서 청와대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봤더니 홈페이지가 텅 폈어요. 메시지가 없는 겁니다. 자, 대통령이 이러면 안 됩니다. 최소한 지금 뭐 보면 7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보름이 대통령 메시지 거의 내일 뭐 수석 보좌관 뭐 그런 게 하나요? 하겠죠. 거기서도 예. 제가 뭐 또 장담컨대 네. 지금까지 벌어진 일들에 대한 반성과 회고, 네. 새로운 출발점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 계속 변명만 아마 쏟아 놓을 겁니다. 뭐 적폐 세력들의 공격이 좀 밀려오고 있고 조국은 착한 아이예요. 그리고 백원우도 착한 아이고 그런 일 했을 리가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런 얘기를 쭉 할 텐데. 거의 저는 가장 궁금한 게 지금 오늘 보도가 된 바에 따르면 이제 11월 현재 12달째, 즉 1년째 수출이 급감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죠. 다음에 사실은 11월 말에 아직 우리가 좀 펜딩되어 있는 사안이 뭡니까? 한미 간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아직도 ING 중입니다. 그렇죠. 근데 대통령은 지금 한가롭게 뭐 연차를 내고 연가를 내고 쉬고 계십니까? 근데 이 경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뭐 신체적인 조건이 있는 거 아닐까요?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게 우리 저 김영광 실장도 청와대 뭐 1년 정무비서관으로 근무했고 또 제가 예전에 모셨던 뭐 박철원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야 뭐 청와대에서 요즘 이야기하면 뭐 임종석이랑 문재인 그 경무는 경무도 아닐 정도 정말 고강도 이르는데 그분들 이빨 하나 빠진 거 없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 보면 예전에 뭐 청와대 민정 수석 시절 1년 하면서 이빨이 10몇 개 빠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 약간 뭐 건강도 걱정이 되고 네. 우려가 되는 부분이 이번에 이 정부가 이 와중에 그래도 그나마 뭐 한아세안 뭐 네. 정상회담 뭐 한다고 25, 26, 27은 이제 11월 3일을 까먹었는데 네. 이 사람들이 여기서도 또 대통령의 메시지가 없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들과 뭔 얘기했습니까? 전 기억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게 처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3회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2009년 6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 네. 얘기했고 그리고 이때 이명박 대통령의 우리 애청자에게 제가 억지를 쓰는 게 아니고 메시지는 분명했어요. 그 메시지는 뭐냐? 아세안이 네. 실질적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자. 네. 그때 던졌던. 네. 그래서 무역 투자, 네. 문화관광, 녹색 성장, 네. 이건 저 신재생 에너지, 뭐 원전 수출, 뭐 이런 것들 네. 가지고 이제 경제적 현안을 다루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 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한국 경제의 사령관이고 조타수라고 믿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한아세안에서 내놓은 메시지들이 일관성도 없고 우리가 문재인 하면 생각이 나는 이 사람의 강점과 이 사람은 적폐청산 뭐 이런 거 뭐 사정 뭐 검찰 뭐 이런 거 특기인 분이지 네. 무슨 경제를 뭐 아세안과 잘하겠다. 그리고 그 세 번째인 이 한아세안 정상회담 흡사 자기네들 뭐 처음 하는 것처럼 막 포장을 해가지고서 얘기를 뭐 떠들고 했는데 알고 보면 2009년에 당시 이명박 정부 시절 1차 회의가 있었고요. 그로부터 5년 후인 2014년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2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이게 뭐 정주년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20주년, 25주년, 이번에 30주년. 더군다나 네. 이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담 하면서 뭐 김현중이와 문재인 뭐 이 사람들의 캐릭터를 반영했는지 몰라도 네. 한일 경제 전쟁 중이다. 네. 그때 뭐 전에는 지금도 한일 경제 전쟁 중이죠. 한일 네. 경제 전쟁 중이기 때문에 일본이 판을 치고 있는. 일본은 벌써 이미 30년, 40년 전부터 네. 동남아시아에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그렇죠. 뭐 자동차, 뭐 건설 다 일본이 한번 휩쓸고 간 지역인데 네.
거기에서 일본의 패권과 싸우겠다 이런 또 엉망진창인 또 메시지를 내놓고 네. 지금 뭐 말씀하셨지만 수출이 지금 12개월 연속 지금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고 11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네. 14.3% 두 자릿수로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도 과연 아세안에서 기승전 북한 포용, 네. 기승전 김정은 좀 잘 봐주세요. 이렇게 네.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11월 19일 국민과의 대화도 저 도떼기판이라고 그랬나 누가 그 김어준이가 김어준이가 도떼기 시장이라고. 도떼기 시장이라고 그랬고 네. 뭐 아수라장이었다 그러고 그거 무슨 거긴 뭐 얘기한 것도 뭐 아무것도 없어. 그러고서 지금 한 아세안 그 닷새 건너뛰고 3일 또 까먹었는데 그 3일에 있어서 내놓은 메시지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거 끝나고 정말 나라의 국내 전국이 이렇게 어지러운데도 또 시간 다 까먹고 또 내일 나와가지고 또 뭐 국민들이 알고 싶지도 않은 이야기 또 쭉 내보내가지고 저 언론에 이제 KBS하고 뭐 관변 언론들이 도배를 할 텐데 이거 이렇게 처삼촌 벌초하듯이 국정을 운영하는 거 이거 도대체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우리 지금 저 민주화 이후 87년 체제 이후에 이렇게 국정 듬성듬성 처삼촌 벌초하듯이 운영한 대통령 이런 처음 보는 거. 대통령 처음입니다. 그리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진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대통령이 처음이고요. 당장 내일 12월 2일이면은 저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 시한 법정 시한 아닙니까? 또 12월 3일이 무슨 날이에요? 패스트트랙은 난리가 나는 날입니다. 그렇다면은 기본적으로 선거법이 됐든 패스트트랙이 됐든 대통령이라면은 제1야당의 대표인 황교안 대표하고 영수회담을 하든 담판을 든 지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려면 아니, 뭐- 단식하는데 가서 얼굴이 아니 뭐 단식 끝냈으니까. 지율 여성도 만나는데 뭐. 이제 그건 다 황교안 대표 단식 끝냈으니까 그럼 지금이라도 그러면 영수회담하든 뭐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메시지를. 그리고 그냥 자기는 뒤에 숨어서 지금 보면 국민들은 그야말로 모두 백원호하고 김기현한테 눈길이 쏠려 있는 이 마당에 날치기 통과하듯이 선거법하고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공수처법 통과시키겠다는 겁니까? 이게 가당키라는 얘기입니까? 필리버스터 일단 중단이 됐고. 아니 그래도 뭐 보면 이제 시작한 뭐 12월 10일까지는 뭐 시간을 벌었다 하지만 그렇다면은 필리버스터를 갖다가 야당이 이렇게 나오면 이젠 대화를 해야죠. 그렇죠. 대화의 축을 갖다가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당초 황교안 대표가 왜 단식했습니까? 영수회담하자고 18일 날 얘기했는데 이런 자에 거절했잖아요. 이런 자에 거절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대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랬습니까? 그러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서 관저에서 막 화를 막 내면서 네. 뭐 저 나쁜 놈의 새끼들 리스트 작성하고 네. 그냥 막 화내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좀 연구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뭐 그냥 뭐 술도 잘 못하는 것 같던데 그냥 뭐 소주 먹으면서 지금 뭐 하고 이게 뭐 아니 차라리 보면 외부에 있는 인사들 예를 들어서 비서실장 말고 뭐 전직 총리라든가 전직 국회의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저 사회 원로들을 불러서 소주라도 하면서 세간에서 어떻게 지금 걱정들 하는지 좀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뭐 대통령의 불행이 반복되지 않길 바라지만은 네. 왜 이렇게 우리 대통령들이 초반엔 뭐 80% 90% 지지율 받는다고 씩씩거리면서 막 돌아다니는 게다가 이게 중반 후반전 들어서자마자 이렇게 대통령이 그 그라운드에서 보이지도 않고 네. 뭐 7시간 어디 있었냐고 그러는데 지금 대통령 저 국민과의 대화한 이후로 도대체 뭘 하고 지냈는지 한번 속전히 뭐 얘기를 대통령이 사라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라졌습니다. 아마 내일 얼굴 볼 수 있겠나요? 보시죠. 네. 근데 뭐 하여튼 메시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국정을 제대로 굴러가게 할 수 있는 네. 뭐 원전 산업까지 다 때려잡았는데 뭐 그거 있겠어요. 하여간 뭐 그 새로운 뭐 우리가 국민들이 아 저 사람이 고뇌 끝에 네. 반성 끝에 뭔가 대화와 돌파구를 찾으려고 애썼다라는 느낌 주는 거는 그런 걸 한자숙어로 뭐라는 줄 아시죠? 연목구어라고 합니다.